안녕하세요. 신경중재팀 최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경중재팀에서 개선한 이노베이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중재팀은 아시겠지만 다양한 직종이 연합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 모두가 니드 연구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근무를 하면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거나 디바이스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든지 안건으로 올리고 다 같이 토론을 통해서 더 좋은 디자인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통해 특허나 논문, 프로세스 개선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 이노베이션 사례들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개선이 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소개할 내용은 3세대 혈관 조형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세대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앞선 강의를 통해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컨셉은 진단용 카세타에 가이드와이어나 마이크로 카세타를 지닌 상황에서도 혈관 조형 검사와 비교적 간단한 중재 시술이 가능한 시스템인데요. 이러한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카세타의 내경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연구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카세타의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우리가 개발에 완성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카세타의 개발만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시스템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 카세타 안에 이렇게 가이드와이어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컨트라스트 인젝을 하게 되면 강한 압력이 디바이스에 전달이 되는데요. 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화면과 같이 부서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이러한 각종 라인들은 각각의 구성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검사나 시술할 때마다 매번 조립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술 시간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세타 안으로 컨티뉴스한 플러싱을 하기 위해서 동매갑 이상의 셀라인 백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매번 수동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검사 시스템을 위해서 각각의 구성품을 보완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것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헤모스tat 밸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모스tat 밸브는 300psi까지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 계시는 부분이 에어 벤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벤트의 역할은 혹시나 유입되는 공기를 포집하거나 영상과 같이 아스피레이션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이러한 각종 라인들은 이렇게 각각의 개별품으로 되어 있어서 매번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해야 했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공기가 잘 제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개별품을 일체형으로 만들었고 여기에 마이크로 필터를 적용해서 문제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세타 안으로 일정한 플러싱을 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셀라인백을 만들어 사용했는데요. 현재는 한 번의 버튼으로 300mmHg까지 압력을 올려주고 그 압력을 유지해주는 자동 압력 펌프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있는 훌륭한 개발품이 되겠습니다. 이 3세대 시스템의 한계점으로 여겨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조영제를 주입하는 동안에 자칫 와이어를 홀드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와이어가 빨려 들어가서 혈관에 인저리를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와이어 픽스 디바이스를 만들었는데요. 그 컨셉을 보시면 조영제 주입구를 이렇게 닫아 놓으면 와이어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고 컨트라스트 인젝을 위해서 주입구를 오픈시키면 와이어는 화면과 같이 고정이 되어서 의도치 않은 와이어 주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조형 검사나 중재 시술은 평평한 시술대에서 안전하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환자의 체형에 맞게 높낮이 조절과 길이 조절이 가능한 전동 시술대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술대는 마그네틱이 적용되어서 자성을 지닌 기구로 이렇게 와이어나 카세타를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구성품들이 모여서 지금의 시스템을 완성시켰는데요. 보시면 그 진단용 카세타부터 시술대까지 모두 특허 출원과 기술 이전이 된 상태이고
작년 KSIN 정기 학술대회에서 최우상을 받음으로써 그 임상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3세대 혈관조형 시스템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4세대 혈관조형 시스템으로 개발이 될 텐데요. 그 구상도를 보시면 그 컨티뉴어스한 플러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와이어나 카세타를 컨트롤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목적으로 하는 혈관을 찾아가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그 로드맵 영상은 그 환자의 혈관 상태를 분석해서 이 환자의 적절한 조현제 양과 주입 속도를 결정하고 자동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영상을 획득하는데 모든 일련의 과정을 그 오퍼레이터 룸이 아닌 이렇게 콘솔 룸에서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할 내용은 어큐트 스트록 시스템 개선입니다. 어큐트 스트록은 아시겠지만 온셋부터 재개통까지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온셋부터 NI 콜까지 SA 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콜부터 재개통까지 NI 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이면서 시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먼저 콜은 단체 톡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요. 우리 SA 팀의 윤명희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굉장히 빨리 시술 준비가 되어 있다. 혹시 병원에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물으셨는데요. 사실 저희는 병원에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 30분 거리 내에서 항상 콜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다가 콜이 뜨면 바로 출동을 하는데요. 가끔씩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도 연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기 수당이 필요하거나 근무 수당은 늘려야 한다.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요. 오해하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콜을 받고 병원에 도착한 사람이 누가 되었든 간에 먼저 온 사람이 짜여진 순서에 맞춰서 다음과 같이 시술 준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시술에 필요한 디바이스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매번 즉흥적으로 디바이스를 선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류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별 메소드와 거기에 필요한 디바이스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놓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테리어 서큘레이션의 엠볼리 오클루전이고 M1 트렁크에 혈전이 유치해 있다면 먼저 퍼스트 라인으로 아스피레이션을 할 것이고 필요한 디바이스는 셔틀과 에이스1파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레이션으로 혈전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 회수성 스텐트를 이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디바이스를 미리 준비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술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진 않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디바이스를 여러 개 조합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디바이스 간의 호환성에 대한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각각의 스펙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잘못된 계산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바이스의 공간에 대한 호환성과 길이에 대한 호환성을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여기에 임상적 견해를 넣어줌으로써 그 완성도를 높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술 중에 오프렌치 소피아 안에 그 마이크로 카세타 2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을 해본 결과 그 스펙에 대한 호환이 안 되고 그 임상적 경험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커미트를 시술의에게 알려줌으로써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기구와 그 시술 시간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재개통을 위해서 디바이스도 만들었는데요. 아스피레이션을 위해 보통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전을 제거하는데 이 주사기는 간편하긴 하지만 안정성과 기능 면에서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넘브라 펌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펌프는 음압을 꾸준히 유지해서 혈전을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일단 고가이고 설치부터 혈전 확인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시술 보조자의 의존도가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사기와 이 펌프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서 음압계가 달린 아스피레이션 디바이스를 개발했는데요. 시술 보조자의 도움 없이
시술이가 직접 그 단계별 음악과 그리고 사이클릭한 음악을 주면서 효율적으로 혈전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 두 제품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펌프의 경우 설치부터 혈전 확인까지 약 18분 정도 시간이 걸린 반면에 시너지 아스피레이션은 5분 정도 소요가 되어서 경제적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제품이 아직도 심평원에서 산정 불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심평원에 많은 이의 제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내용은 의료 폐기물 저감화 활동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그 엠볼리제이션 후 발생한 폐기물인데요. 의료 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상황을 보고 저희는 저감화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그 의료 폐기물 발생량이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면서 이렇게 처리하지 못하고 불법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저희는 2019년 3월부터 의료 폐기물 저감화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부서와 원내 의료 폐기물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 환경공단, 기업, 병원, 직원 간의 간담회를 가졌고 2020년 1월부터 참여 부서와 163명의 참여자와 함께 20% 저감하는 목표로 개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장 모니터링을 한 결과 폐기물별 용기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았고 상당 부분이 혼합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폐기물 인식도 조사에서도 분리 배출에 대한 인식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별 분류나 분리 배출 없이 모두 의료 폐기물로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료 폐기물 분리 배출에 대한 그 표준화 교육을 통해서 인식도를 개선시키고자 했고 그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용기를 정확히 구분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분리 배출 시스템을 적용해서 선별 분류와 분리 배출을 통해서 의료 폐기물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개선 활동 결과 의료 폐기물에 대한 인식도가 상당히 개선되었고 의료 폐기물의 발생량은 의료 폐기물이 27%, 유해 의료 폐기물이 11% 감소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그 1분기에 2,100만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저희 부서는 작년도 PI 우수부서에 선정이 되었고 올해 서울시 병원회와 한국의료질향상학회에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검사와 치료를 잘 해야 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되는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도 다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팀에서 개발하고 개선한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 신경중재팀의 분위기와 그리고 문화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